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 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 초반에는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저가 보면 1.8% 정도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있고,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흔들림이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근데 강한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강해요. 자,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주도주가 섹터는 변하지 않지만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순환매를 돌게 됩니다. 뭐 그런 구간을 보내고 있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급락을 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고 실적 발표 이후에 거의 한 7% 정도 하락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실제 시세를 보면 여기 그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기 7% 정도 떨어져가지고 마감이 됐죠.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반도체가 다 온 것 아닌가, 사실 많이 올라가기도 했으니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고, 미래 가치에 대한 끝은 기존에 있었던 실적치 정도는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기존에 있었던 실적을 넘어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넘어야 될 산이 있는 건데 아직까지 그 부분도 못 넘었다는 거죠. 어디서 못 넘었습니까? 하이닉스부터 못 넘었다. 엔비디아는 넘었어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넘었으면 하이닉스도 넘어갑니다. 근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게 언제예요? 24년 올해예요. 그러면 이제 6월 마지막 날이니까 7월 달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까지 기간이 남았다. 6개월 정도. 자, 그럼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는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격이 발생을 하고 이격을 조절하는 그런 구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1평까지의 조정 구간을 다 보냈습니다. 이미 이격 조절이 다 끝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조정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 구간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그런 부분들이 아예 이제 없어졌다고 보기보다는 조금 약한 종목들을 걸러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게 중소형주로 가게 되면 뭐 한미반도체가 중소형주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PSK 홀딩스, 이수 페타시스 뭐 이런 쪽 종목군으로 조금 확장시켜서 보다 보면 선별해야 되는 작업들이 조금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주식시장은 항상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이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격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있다. 지금 한미반도체는 그 조정의 막바지 단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자, 일론 머스크 AI에서 쓸 엔비디아 B200 칩 구매. 요게 올해 가을부터 나오는 엔비디아의 신제품입니다. 여기는 HBM이 2배로 늘어납니다. 거의 2.3배 정도 늘어납니다. 지금 96GB 정도 되는데 이게 곱하기 2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H100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그러면 HBM에 대한 생산량 자체를 늘려야겠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냥 확정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가요? 12조 쓴다 어디예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지금 AI 반도체를 가장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쪽도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쪽이 더 많아요. 훨씬 배 이상 많습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 그쵸? 일론 머스크도 확보를 많이 하고 있는 쪽에 속하지만 10위권 내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이 정도 자금을 쓴다는 건 HBM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더 확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이 구간에 맞춰서 내가 타점을 잡고 매매를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어야지만 수익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뭐 밑에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뭐 다 뻔한 이야기니까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고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면 그래요. 제가 어느 타점에 공략을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내용 보시면 뭐 최근에 AI 시대가 왔고 AI 반도체가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전기 사용량이 많아졌고 미국에서 전기가 부족한 내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뭐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많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싸게 사지 않고 비싸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공략을 했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런 구간에 맞췄을 때 25% 정도 수익 구간을 내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손절하는 구간도 생깁니다. 그쵸? 근데 떨어지고 나서 다시 반등하는 구간에 맞춰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내가 가격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가능하다. 자, 그리고 뭐 한미반도체와 관련된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면 뭐 태성과 같은 그런 종목인데, 자, 보세요. 매수 매도
매수매도 50% 이런 정도의 상황을 2주 안에 내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요 내용, 즉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하는지 뭐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매매하다 보면 절대 수익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매하다 보면 손절하는 구간이 발생을 하고, 손절을 하면서도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쵸 가격으로 치환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덕산테코피아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이쪽 구간에서 제가 쭉 떨어졌죠. 이번 주에 덕산테코피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쪽 구간에서도 매매하고 여기서도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왜? 고가 돌파를 하고 있으니까. 쭉 밑에 내려보시면 뭐 7% 손절한 구간도 있지만 여기 밑에 37%씩 이렇게 수익을 내는 그런 구간도 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지연될 수 있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내가 봐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주식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가격 위주로 봤을 때 나는 꾸준히 수익을 실현해 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를 하고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는 상황은 한 가지예요. 가격을 어떻게 보는지. 아까 전에 제가 뭐 H100이나 B200이나 뭐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를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B200은요 엔비디아의 신제품입니다. 여기에는요 GPU도 2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기존 H100에는 GPU가 1개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매에 12조를 쓴다. 그리고 밑에 쭉 내려보면 나옵니다. 여기. 자, 3일 IT 전문 매체 탐스 하드웨어는 일론 머스크 발언을 이용해서 XAI가 AI 연구 개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내년 여름까지 엔비디아 B200 칩, 신형 칩이죠, 30만 개를 구매할 것이고, 이를 위해 최소 90억 불, 약 12조 3천억 원 이상을 지출할 것으로 보도했다. 단순 계산으로도 B200 칩 하나에 4,1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싸게 사는 거죠. 대량 구매하니까. 근데 요 가격이 나온다는 건 사실상 엄청 싸게 파는 겁니다. 지금 H100도 요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것도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네이버에서 H100이라고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거냐? 자, 실제 판매를 합니다. H100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H100 안 나오네요. 여기 엔비디아 H100. 네, 여기 있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가격이 요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게 개당 4,100만 원 정도. 물론 이게 뭐 확정된 가격은 아니겠죠. 요 정도 잡혀 있다는 건 사실상 H100을 우리가 4,100만 원에 살 수 있는데 B200 2배씩 들어가 있는 게 4,100만 원에 사는 거면 싸 보이지만, 사실상 30만 개라는 그 수량을 대입해서 본다면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이익이 쪽으로도 당연히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고, 한미 반도체의 이익 구조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맞춰서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고 있고, 그 가격이 반영하는 상황을 종목군에서는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태성과 같은 종목군들 보면 오늘은 하락하지만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저가를 높여가는 그런 구간,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해서 저가를 높여가는 구간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50%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건데, 올라가는 종목은 조정을 강하게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밑에서 받치는 수급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거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가격에 대한 이해를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여기서 진행하는 이론적인 부분,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내가 가격을 볼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고,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의 선별 작업, 그리고 변동성이 상당히 커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주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철저하게 보셔야 되는 건 가격적인 부분이고요. 내가 막 뭐 이런 뭐 호재나 언제 팔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 궁금한
궁금하기보다 왜 보유를 해 가야 되는지, 그리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내가 뭘 봐야 되는지, 그리고 가격을 지켜주는지, 22평까지의 이격도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집중을 하시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제가 가장 알기 쉽게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